6월 1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대선의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고 또 지역에서는 공천을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논란이 컸던 선거였습니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지방선거 좀 되짚어보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표는 하셨죠?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투표를 하고 오신 분들, 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 지방선거를 되짚어 보면서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또 개선한 점을 뭔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바로 이어진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6월 6일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이후라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 개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타나겠죠. 또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예. 대선에 출마했던 두 후보가 지방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역도 지방선거와 차별성을 갖는 대선에 직접 관련된 선거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번 6일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벌어지는 지방선거인데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니 총선이라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패자가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선거라는 특징이 있는 건데요.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잡음이 역대 선거와 비교해도 좀 정도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선거운동 기간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시민들에게 출마를 알리는 홍보 기간이 첫 단계입니다. 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당에 출마할 후보들이 다수일 경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출마할 후보 한 사람을 최종 결정하는 기간이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고요. 예. 세 번째 단계는 당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를 마치고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을 배부하고 이러한 활동의 예비 후보자들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동원해서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 공고, 현수막 게시 등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이 선거 기간 두 번째 단계인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공천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공천 잡음이 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예.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통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정도가 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공천 후유증이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국민의힘 경상북도 선거심의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컷오프를 한 결정을 중앙당이 무효하면서 재심을 통해서 컷오프됐던 후보가 다시 공천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있었죠. 예.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후보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고요. 예. 중앙당의 결정을 보고 도당 공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후보들이 중앙당에 항의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예. 또 그 법원이 공천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정당의 공천 결정을 뒤엎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 일부 후보들이 법원의 도당 결정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잡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비해 정도가는 심하지 않았지만은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도 않았습니다. 포항에서는 비례대표 선정에서 당원들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한 후보를 선정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활동한 후보를 선정했다며 당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예. 경주의 경우는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비리 혐의가 있다며 고발하거나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만 18세 후보를 공천하면서 해당 의원이 반발했다가 시장 후보로 다시 출마하기도 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처럼 본격적인 공식적인 선거전에 진입하기 전에 공천 자범들이 발생하여 정치의 혐오와 불신을 정복시키는 공천 자범이 심했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과거 선거의 지방선거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이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일부 후보들이 정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이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이 특히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공천을 좌우하는 그 지역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거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아닌 주민의 일꾼을 뽑아달라고 구호를 강하게 외쳤죠. 예. 특히 포항 남구 시도의원에서 출마한 무소속 8명의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예. 포항시 여장 출신으로 도인으로 출마한 서재현 후보를 중심으로 시의원 출마자들이 가세하면서 여느 정당에 못지않은 지지세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소속 연대 선거 결과가 큰 관심거리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공천 잡음에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이 등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과 경쟁이 실종된 김 빠진 선거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김 빠진 선거가 좋은 말은 아니죠. 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천 후 폭풍은 사그러들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정책 인물 경쟁이 부재한 열기가 없는 선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우선 김 빠진 선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배경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은 후보 등록 결과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즉 무투표 당선자가 5월 14일 기준으로 후보 등록 마감 기준입니다. 총 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특히 광역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45명이 있었고요. 민주당 후보가 61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경남, 경북, 대구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주류를 이었고요. 예. 전남,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가 투표 없이 당선됨으로써 또한 김 빠진 선거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예. 후보자들 간의 정책 대결과 정책 검증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맞짱 토론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시민들이 없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후보 TV 토론에서 법에 정한 한 차례가 있었는데요. 예. 일부 군지역 단체장은 그런 기회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도 사전 투표 날 하루 이틀 전에 늦은 시간에 진행되었고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후보자들 토론회도 열리지도 않았고요. 예. 교육감 선거에서는 일부 후보의 반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처럼 경쟁력이 부족한 선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었습니다. 무소속 연대가 실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후보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무소속 후보들이 시민 상대로 어떤 정책 이슈로 경쟁하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의 일방적인 공천 결정에 관심을 두는 반대하는 그런 선거전을 전개했습니다. 예. 이는 국민의힘과 경쟁한 정당들이 여전히 힘이 강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야당의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위원회의 경우 특히 경북에서는 24명의 후보를 공천해서 국민의힘에 무려 40여 건의 무투표 당선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민주당이 지역 정치인을 제대로 걸리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6일 지방선거 돌아봤는데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선거인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방선거가 갈수록 퇴보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발전한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양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